페이스 테이크 이렇게 그다음에 무해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라데이션 음 색깔에 관련된 거네요. 그리고 물성 매력, 비유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 포인트 업 요렇게. 네. 또 한번 생소한 단어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음 자 그래서 2025 년의 옴니보어는 무엇인가? 어 쪼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잡식 with of everything 그래서 omnivores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다르게 자기 취향껏 소비하는 사람. 뭐 김밥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이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GD가 새로 MBC에서 2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무한도전이었던 그 GD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정현돈 씨와 데프콘. 그 지 "나한테 이런 어 지적을 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이런 것처럼 이제는 각자의 뭔가 취향,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개성 그다음에 confidence 뭐 이런 게 이렇게 각자의 차이를 그냥 인정해 주는 사이가 내가 성공한 것 같고 한국에서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애완견도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의 그 반려묘나 반려견 뭐 그리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애완동물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뭐 소를 키우는 집에 좀 소를 키우고 뭐 악어를 키우고 막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집단의 차이보다 '이 집단에 이런 성향이 있으면 요런 트렌드로 가야 돼.' 하는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도 쪼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뭔가 그 마이크로적인 굉장히 그 개인의 초개인의 그 취향을 존중해 주는 시대가 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뭐야 이게.' 그 동유럽에 가면 추워 갖고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쪼매고 다니는 패션이 GD 때문에 막 너도 나도 막 보자기 우리 파마 엄마들 옛날에 파마하면 이렇게 보자기 씌워 주고 "아 나 점심 먹고 올게." 이런 보자기 탁 둘러쓰고 왔는데 그게 샤넬 스카프고 그 또 저도 그거 따라하면서 티무에서 또 스카프 하나 사 갖고 '아 GD 패션이야.'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재밌게 연기자 모임에 가서 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연장됐잖아요. 이 우리 어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연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65 세가 되면 리타이어먼트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명이 로서 가장으로서 장녀로서의 그 컴플렉스를 싹 끝나고 이제는 새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트렌디한 거 말고 사람들이 이 나이에 맞는 그런 거 말고 '나는 옛날부터 내가 연기가 꿈이었어.' 저는 지금 팬데믹 이후로 하고 있던 그 일들이 스파나 그 규칙 반복 이거야. 지금도 트렌드 코리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있잖아요. 랄라 뭐 이런 것처럼 그 아부아라는 말이 뭐냐면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래요. Nothing out of ordinary. 그러니까 very ordinary day. 우리 화장품에도 세포라 가면 ordinary라고 화장품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명품 막 100 불, 200 불, 300 불대 되는 화장품들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 막 계란 특히 이런 매장 가면 막 손님 오시면 막 이렇게 막 뭐가 스페셜하게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정보력을 소비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더 정보력을 더 많이 캐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맞는 사람들끼리 앱이 있어요. 그래서 성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오리지널 브랜드를 보면은 그 케미컬로
요 비타민 C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케미컬 화장품이 인데 약간 그 시장에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 싸게 샀던 화장품들 있잖아요. 뭐 미샤라든지 또 하나 이렇게 사고 막 그랬던 그런 브랜드들처럼 좀 싸고 저렴한 오디너리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평범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화장품 브랜드 명칭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그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좀 슬프죠. 했는데 남미에서 왔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보내고.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안오한 일상에 만족한다. 그게 아부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음. 그래서 내향인 어 화장품 브랜드 네임 오디너리. 이번에 그 탄핵 집회 보시면 막 난 내향인 전국 내향인 연합회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왜 MBTI에서 외향인이 아닌 내향인들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유재석 씨도 내향인인데 뭐 그 계획형 내향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키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는데 나서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저 사람은 되게 막 연예인이고 성공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규칙적인 일을 꾸준하게 해 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주 막 큰 탈 없이. 큰 스캔들 없이. 왜냐면 술도 안 해. 몸에 나쁜 것도 안 해. 굉장히 착한 남자의 이미지, 국민 MC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한 행동도 하고. 그게 내가 '이런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저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막 기도를 했고 막 그랬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MBTI의 그 인프제, 인프제라고 그 뭐 저는 ENFP 뭐 이렇게 계획성 없고 즉흥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성향이라면 또 이렇게 뭔가 사회의 중심이 돼서 그리고 인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토핑 경제. 토핑 경제하면 우리 피자 위에 올라져 있는 토핑들이 뭐냐에 따라서 그 피자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달라져요. 뭐 주문했는데 뭐 "이것도 주문하실까요?" 저는 토핑 경제할 때 먹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페디큐어 샵 가고 한국에 갔을 때 여기서도 그때 페디큐어 할 때가 한 30불 35 불이었는데 한국은 좀 더 저렴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 가격이. 페디큐어 시작 가격이 그때만 해도 제가 2017년 뭐 16년 요때 한국 갔을 때 페디큐어 했는데 하고 나오니까 가격이 싼 게 아니었어. 왜? 발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직원이 뭐 "스크럽 하시겠어요?" 뭐 때 내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렇게 커졌더라는 거지. 그리고 시작은 기본 페이 패러다임이라서 들어가긴 좋잖아요 이렇게. 문턱을 들어가긴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오죠. 추천 뭐 인터넷으로. 그래서 오히려 매장에 가는 확률보다 쇼핑을 더 하게 되는. 왜냐면 안 가도 되는데 얼마나치 이상이면 shipping이 무료인 거야. 그러면 또 들어가서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AI가 똑똑해져 가지고 이 사람의 취향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 SNS만 들어가면 내가 언급했던 거, 내가 즐겨 서치했던 것들,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내용으로 뭐 주고받았던 내용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취향이 저격이야. 뭐 저기 모카 브랜드 그러니까 커피 향이 나는 그런 갈색을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요즘엔 좀 많이 취향이 또 막 피치하고 핑크하고 막 하얗고 뽀얗고 이렇게 화장하는 것보다 좀 은은하게 퍼지는 옷 색깔도 그 약간 베이직이나 가을스러운 약간 자연 얼스 색깔이 좀 맞는 그런 거를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그 옷 패션이면 패션, 메이크업이면 메이크업, 스킨케어도 뭐 그런 느낌. 뭐 막 그렇게 수술, 성형외과 이런 걸 서치를 안 하니까 화장품의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 안티 슈퍼 에이징 그렇게 나오면서 이 사람이 한번 거쳐 갔다. 구매를 안 했어도 이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갖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저는 크록스 신발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크록스 신발을 소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땐 크록스가 아니고 약간 그 티무에서 그 짝퉁으로 만든 크록스 신발 같았어요. 그리고 춥잖아요. 이렇게 겨울에 그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편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갖고 와." 왜냐면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크록스 신발 갖고 왔는데 그중에 제가 인제 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 팀에서도 "아 페니는 페니 신발 가지고 있어." 하고 자기들끼리 "너 신발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참 이렇게 예쁜 그걸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산타 이렇게 눈사람도 있고 사탕도 있고 막 이런 거를 인제 본 거지.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그 신발을 보면서 너 크록스 신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자기도 보니까 크록스가 변형된 공신 같은 여성스러운 까만 크록스 신발 신고 왔는데 그 친구도 인제 약간 이렇게 어 토핑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꾸미지 않은 듯 꾸몄다. 꾸안꾸도 옛날에는 유행했지만 꾸꾸꾸 대놓고 꾸미고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작은 소비인데 되게 재밌는 비싼 거 아니더라도 나는 좀 이렇게 내가 거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아니면 잠깐 해변에 나갈 때도 요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게 크록스 신발이 유행한 게 한국에서는 아마 한 2020 년, 2019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조카들이 다 이렇게 신고 있는 거예요, 크록스 신발을. 하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 모양도 별론데." 인제 타임지에서 다른 신발을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크록스 신발도 이번에 엄청난 진짜 망하기 직전이었던 게 아이디어가 올라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그래요. 가방도 예전에는 그 코치가 옛날에 제가 스러운 거보다 그러니까 웹툰이나 뭐 마나틱하고 나다운 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웃겨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 어디 LA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한번 이렇게 펜이라는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나만의 커스터마이즈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 사무화돼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뭐 AI.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그램 확인하고 날씨 앱 보고 그리고 뉴스 뭐 브레이킹 뉴스가 있나 뭐 이렇게 하고 유튜브 보고 또 재밌는 짤 좀 보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알렉사 우리 아마존으로 음악 듣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컴퓨터 들어가서 또 뭐 작업해야 될 거 있으면은 그 AI 작업 서포트 챗GPT 쓰고 카카오톡으로 거래처랑 막 이야기 나누고 문서 공유하고 어 그리고 또 뭐 그 지역이 다른 데서 전화 통화하고 아니면은 화상 통화 줌으로 미팅하고 그리고 또 뭐 쇼핑 좀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오더해 갖고 뭐 자기가 가까운 데 집으로 배달하는 배달 서비스 우버 이용해 가지고 뭐 우버로 타고 와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로보트도 이제는 뭐 LG라든지 이런 노령화돼 있는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집에서 약간 반려동물처럼 그런 상품화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혼자 산다든지 그러신 분들한테는 건강 체크도 좀 해 주고 뭐 그 테슬라 차에는 얼굴 이런 거를 읽어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911 까지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도 뭔가 얼굴에 미소와 사람과 비슷한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2035 년에는 이것보다 더 밑에 그래서 페이스 테크 그다음에 인제 무해력이라고 인제 나왔는데 어 작고 귀엽고 순수한 무해력이 사람의 중거력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 강해지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뭔가 무해력 나를 해방시키고 완전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건 아기겠죠, 아기. 그리고 무해력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고양이, 어 애완견. 귀엽고 작고 앙증맞고 또 뭐 있지? 푸바오. 네. 귀엽고 작고 귀엽고 네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 왜 미키 마우스나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를 봐도 눈이 웹툰 보면 눈이 크잖아요. 그게 아기 푸바오 아리를 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여기 계신 분들도 푸바오 보러 대만 분이신데 한국에 갔대요, 푸바오 보러. 중국으로 다시 보내기 전에 거고 그리고 뭐 진짜 최근 들어 제 2000 진짜 10년 안에 뭐 나왔잖아요. 최근에도 연말에 계엄령 있었고 또 무한 항공 일도 있었고 여기 워싱턴 DC 어 아 헬기 사고, 헬기와 비행기 사고 이런 것들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눈만 뜨면 있다 보니까 그냥 집에 와서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게 보고 싶은 뭐 고양이 어 영상 쇼츠를 계속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노출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SNS를 자기의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 고양이나 뭐 그런 동물들 그런 것들 영상들을 많이 올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귀엽게 보고 웃긴 짤 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사회의 성취감이 약화되면서 권력감을 느끼는 부분이 순수함 그런 걸로 약간의 '나만큼은 좀 순수해지자. 그 순간만큼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좀 뭐랄까 옛날부터 뭐 K-푸드, K-팝가 막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막 투어를 한다 그러고 비가 뭐 투어를 한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인제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나 아니면 유명한 그 가수들 진짜 미주에서 인기 있는 가수들의 꼭지 알리는 거야 자기를. 고런 시도를 했지만 그땐 성공을 못 했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한 5-6년 후에 어 강남 스타일이 떠 버렸죠. 칠레, 남미 국가 아니면 뭐 진짜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북미에서 막 보면서 갑자기 그 진짜 뭐 싸이가 글로벌 뉴욕 그 타워 거기서 막 마지막에 피날레 우리 카운트다운에도 공연을 하고 그랬던 그런 굉장히 급부상하는 K 한류의 거의 뭐랄까 신호탄? 폭죽을 터뜨렸던 샴페인을 터뜨렸던 그런 미국의 그 흑인 그룹들 그런 그룹들하고 막 같이 자리를 하면서 소주도 알려주고 한국의 삼겹살 문화도 알려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라데이션이 인제 근데 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 변화들 그러니까 우리 J-팝 박재범 가수도 그렇지만 2 세였거든요. 여기 아이돌로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2PM 멤버로 막 연습생 생활을 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신선했고 영어를 쪼끔 써 가면서 그러면서도 저 친구의 뿌리는 한국이야.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린 또 해외에서 보면서 또 이렇게 시애틀의 출신인데 또 우리 남편 친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우리가 K-팝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막 강남 스타일 나올 때도 연말에 막 춤추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랑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다음에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그런 컬처 여기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영향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주자가 5% 이상이면 어 단일화 국가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건 다문화 국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그라데이션 한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진입했고 어느 정도 사람 그라데이션 다문화 환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문화 그라데이션 시스템 K-무비 뭐 우리 넷플릭스는 이제 오징어 게임 뭐그음 이제는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확 집중해서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통째로 '한국의 전통 의상은 저런 거구나. 한국에서는 주로 저런 걸 먹고 사람들 친구들이랑
컴퍼니 하는구나. 그 KFC 같은 것도 이번에 그 마케팅에 KFC는 원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근데 KFC가 이번에 KF 프라이드 C 치킨 이렇게 해 가지고 코리아 BBQ가 뭐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인지도 있는 그런 푸드 매거진 이런 데서 인정할 정도로 맛있게 만드는 우리 K의 그런 컬처, 음식 문화, 푸드.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실함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는 시장 그라데이션. 그래서 시장 그라데이션은 요즘에 그런 K컬처나 K-팝 아이돌들의 선방 우리 민간 외교인을 하면서 공연을 전 세계로 많이 가면서 K컬처를 사랑하는 K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쪽은 힌두 그 힌두교잖아요. 맞나요? 그런 종교적인 특징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 소를 숭상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뭐 다 만들어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고 뭐 겠죠. 매운 그런 누들들을 어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포진하고 비국인이야라고 말할 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디 갔을 때 왜냐면 "나 한국인 너무 좋아해. 한국 컬처 너무 좋아해. 한국 누구누구 가수 너무 좋아해. 난 누구 배우의 와이프야." 막 이럴 정도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하고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많이 얻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하고 있는 일 특히나 K컬처를 소개하는 직구퍼로서 굉장히 자부심 매력이라고요. 음 페이스테크 지나갔고 물성 매력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계속 보다 보면은 만져보고 싶고 실제로 만나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왜 그때 방송이 송출됐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재방송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못 보는 것들도 있어요, 라이브 공연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내가 소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그 시리즈를 그냥 쉬는 날 오픈 날 쫙 몰아서 8 시간 시리즈 아예 하루에 끝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 좋아하면 더 좋아하게 되고 제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방 쓰는 남편보다 임영웅이 좋고 막 아들 같은 애가 어르신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막 그러면 그 사람을 공연한다 그래. 그러면 가서 또 듣고 가고 싶은데 임영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딸이 "엄마 아빠랑 한번 갔다 오시라."고 아니면 딸이 "엄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엄마랑 같이 친구랑 갔다 오시라고 티켓 끊어 드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악수만 해 봐. 우리 어렸을 때 똑같아요 팬덤은. 제가 RF 팬클럽 악수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때 공연 서태지가 끝나고 서태지가 갑자기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만한 팀이 있어야 3 명으로 구성됐고 춤도 잘 추고 그 멤버 그 사람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분 노래도 잘 만들었어. 막 햇빛 무늬 부신 날에 이별해 봤니 뭐 이별보다 더욱 어디 네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직접 써 보고 싶다는 거지. 학습 효과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캐나다 오기 전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어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화장품 세미나도 엄청 많이 다녔고 또 유통을 직접 해 보고 교육도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걸 쓰는지 궁금도 해. 그리고 왜냐면 전부 다 무역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 오는 들어보고 또 포인트를 많이 우리 그 통상에서 우리 그 CMA 유통에서 그 VIP 고객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피부관리실 원장님이라든지 어 피부과 원장님들 모시고 골프를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뭐 여행을 이태리, 투스카나 뭐 그런 남부 프로방스 이런 데를 가게 한다든지 "이런 데를 한번 가 보고 싶다." 여자분들은 그런 좀 더 다 키워 놓고 뭔가 나만의 세미나 겸 관광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그걸 리워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만질 수 있다. 원초적인 인간의 습성.
그 콘텐츠 이북 제가 추가로 넣었어요. 왜냐면 책을 이북으로 계속 읽다가도 요즘에 저는 그 한 번씩 책 텍스처 이렇게 넘기고 볼펜 펜으로 긋고 뭐 형광펜으로 해 갖고 자기 생각을 좀 쓰고 뭐 이렇게 학습하는 책 더럽게 읽기도 있잖아요. 뭐 그 트레이드 보면 스레드 이렇게 꼽아 놓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책갈피처럼 색깔별로. 예 그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읽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리고 그런 데서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고 그 독서 모임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의 물성화 그리고 브랜드 뭐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돌들 막 인형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판매하는 뭐 나라별로 도시별로 캐나다에서도 토론토 아니면 밴쿠버 어디 카페 모임을 하는 거예요, 팬들끼리. 그래서 그런 뭐 입간판 하나 딱 세워 놓고 뭐 진 아니면 뭐 위 뭐 "이랬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내년에 콘서트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우리 또 같이 동시에 한번 가 보자." 막 이렇게 서로 인제 응집되는 거지. 그리고 기술도 물성화. 그래서 기술을 느낄 수 있게끔 인공지능이나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어 그런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푸디 같이 요즘엔 티셔츠도 직접 만들어 보고 평 그 토론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제 요 내일 모레 우리 리더 모임 G룹에 줌 미팅을 할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그랬어요. 제안을 했어요.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이야기를 토론하는 질문을 좀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좀 아직까지는 좀 듣는 편이 많은데 그런 게 좀 활성화되려면 다른 그런 연합이나 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 많이 활동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려고 업그레이드 제안하는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철학 문화 물성화. 그 조직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물성화. 조직원들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물성화. 그러니까 우리 스타벅스도 뭐 있으면 그렇게 막 공부를 할 수는 효과는 도서관 가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가면 좋아하는 음악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던 뭔가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사람들. 내가 한국의 건대 앞에서 그때 캐리랑 공부하면서 대학 우리가 공부하면서 막 그런 일요일 날 근무하지 않은 날 인제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조직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 특성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그런 에너지를 왜냐면 저는 사람과 사람의 그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빨리 네거티브한지 굉장히 포지티브한지 열려 있는지 그게 느껴져서 사람하고 1대1로 앉아 있으면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잘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쪼끔 더 어 좀 뭐랄까 킥하게 하고 쪼끔 더 업그레이드하고 밝게 하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G쿡도 쪼끔 더 젊고 또 오픈되어 있고 포용력이 있고 그 리더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인텔리하고요. 음. 그런 뭔가 환자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좋아하면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왜냐면 이 품격이라든가 이런 자기만큼 학습하고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만져 보자 이런 걸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들도 경험치의 그룹을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만 따라라.' 하는 리더십은 그런 시대는 지났고 뭔가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할 수 있고 이 사람의 그 어떤 장점을 객관화해서 오픈해 버리면 이게 내 거 해도 그쪽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성장해 주는 거야. 내가 그만큼의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응당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물성 매력은 이렇게 했고 인제 또 기후 가 네 감수성. 기후 감수성은 진짜 중요한 환경 문제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밴쿠버 환경 연합 모임에도 갔고 부산 저기 뭐 어머니 회 이런 데도 음 쪼끔 내려 볼까요? 뭐 어머니 모임에도 이렇게 그 지인들이 오라고 해서 좀 올라가서 했는데 여름에 어 그렇게 조직에 있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꼭 그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뭔가 정보력이 또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약간의 헌신은 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뭔가 better life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기후 감수성에 대해서 쪼끔 더 학술적이고 아카데미컬한 또 교육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몇 개는 키워드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실생활에서 '아 무의식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문제를 스스로 말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주변의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시작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퀘스천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좀 더 강압적이지 않고 지시를 따라 이런 어떤 폐쇄적인 집단보다는 저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기후 감수성은 센시빌리티 우리 센시티비티 sensitivity 네. sensitivity 네. need for climate sensibility 기후 위기에 바뀌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기후의 변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소비가 바뀐다. 뭐 기후 변화 제가 작년 2020 년에 한국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그리고 저는 원래 에어컨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카들이 서울에 제가 혼자 자취할 때 20대 중반, 초반 때 우리 조카들이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서울에 와 보는 게 자기들 꿈이었어. 그래서 이모, 고모 사는 인제 방문했는데 "아 아빠 고모 집에 선풍기 좀 새 걸로 갈아 주라."고. 근데 나는 정말로 좀 더위를 못 참는 성격이 아니고 더위는 좀 잘 참아요. 추위를 좀 못 이기는 사람인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못 지내겠더라고요 한국은. 그래서 최대한 오히려 좀 쿨한 나라로 베케이션을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여름만 되면 티켓 샀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뭐 1월 달부터 나 6 개월 뒤에 밴쿠버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은 만나게 되거든요, 그 언니랑. 시간을 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근데 지금 소비가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열대성 과일이 왜냐면 열대야로 바뀌니까 나라가. 그리고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갖고 지금 가장 큰일이 이번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여름만 되면 뭐 대홍수 장마철 뭐 몇백 명이 뭐가 떠내려가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어느 지역에 막 이게 막 땅이 무너져 가지고 막 큰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그냥 너무나 뉴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기후의 변화의 하나의 그 변화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10년 만에 얼마 뭐 폭설이다. 10년 만에 오는 뭐 폭염이다. 이게 이젠 그다음 날 기록을 깨버리는 진짜 여기도 지금 밴쿠버가 -5도 이상 내려간 적이 있었나?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는 적게 오고 원래 겨울 되면 비가 많이 왔죠. 근데 비는 좀 적게 오고 올해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비가 많이 와요. 한
3 개월에서 5 개월 이상 비가 오는데 거의 하루 안 오면 나머지 5 일은 비가 오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기후가 바뀜으로써 좀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산 지가 20 년이 다 돼 가거든요. 2005 년에 왔으니까 인제 2 년 20 년이네. 그렇게 되니까 좀 그런 데 있어서 좀 저도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비만 많이 오고 막 비 맞고 돌아다녀서 감기를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좀 절기가 한국처럼 옛날의 한국 20년 전에 겨울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매운 날씨, 좀 춥고 매서운 날씨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날씨는 굉장히 청량하고 하늘은 파랗고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콘텐츠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기초 화장품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화장품이 어 한국에 먹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또 한국은 정말로 옛날에 그런 성분들을 많이 수입해서 써 왔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어떤 성분들을 많이 썼고 또 시대가 바뀜으로써 인그리디언트도 친환경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습했던 한국에서 좀 습했거든요, 한국은. 습기가 많아서. 그래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은 없었는데 여기는 캐나다에 와서는 처음에 바디 로션 지금도 잘 안 바르긴 하는데 바디 로션 아니면 얼굴에 바른 시럼 좀 그런 것들을 덧바르고 아니면 좀 헤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더말로지카의 시럼 부스터를 하나 발랐으면 됐다면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데클레어의 오일형 세럼을 써야지 이게 먹어 들어가. 그래서 밤 형태의 크림 모이스처를 쓰게 되고 그렇게 발라야지 겨울에 피부 보호층 장벽들이 쫀쫀해지면서 이렇게 탄력이 있고 안 그러면 발라 놓고 훅 지나가면 이게 호연 버즘처럼 다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즈니스 타겟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를 이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북미와 또 아 미국은 또 다른 거죠. 미국 여기 서부 쪽이랑 또 저쪽 더운 마이애미나 뭐 유럽 뉴욕, 뉴저지 이런 데는 또 다르겠죠. 그런 감수성을 센시비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스킨케어를 하면서도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민감성, 예민성을 잘 살려서 좀 특색 있게 그 사람들한테 샘플도 주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얼굴 케어를 받으신 분들은 꼭 저희 이런 직후 엑소덤이나 리포tom이나 이런 것들을 꼭 사용해 본답니다. 직접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터치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바뀌니까요. 그래서 공공 정책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덥거나 진짜 열대야고 그러면 바깥에 너무 더운 날은 외출하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climate change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 막 삐삐삐삐 막 울리면서 그것도 캐나다도 요즘에 산불 너무 건조하니까 산불이 좀 와일드하게 산불이 여름마다 났었거든요. 그래서 막 공기 자체가 왜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안 좋은가? 나의 폐는, 피부에는.' 그런 수성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나의 문제로 이슈화하라. 근데 가장 좋은 건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상향을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써 봤더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확실해야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중에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나랑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 있거나 그 사람을 자주 봤거나 그래서 제가 SNS에 많이 노출을 하시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낯설지가 않게끔 계속 하다 보면 직후 우리가 나중에 LA에서 리더들 미팅하게 되면 익숙한 거야. 왜냐면 난 너랑 팔로우하는 관계거든. 그럼 너무 반갑거든요. 남 같지가 않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그럼 화상 통화도 하게 된다니까요. 그 캐나다 언니에서도
화상 통화도 하게 되고 제가 올린 글에 좋아요도 하고 제가 선물도 한번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일드 파이어 이거는 진짜 뭐 제가 추가로 넣었던 건데 영화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렇게 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뭐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뭐 사람들 그리고 뭐 범죄 어 그런 뭐 치안 문제들도 있을 거고 와인 산업, 소비도 위축될 거고 인종 간의 계층 분열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산이 없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고리처럼. 저 사람이 뭐 성공하지 못하면 나한테 오는 파급 역할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한인 우리 그런 한인들이 하시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겠죠. 뭐 가깝게 영화 산업을 얘기해 볼까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어. 근데 300억 가량 하는 집을 탔어. 근데 그 사람이 영화 산업에 완전 큰 투자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이번 연도 2025 년도에 영화 저기 뭐 디즈니에 투자를 하려고 했어. 근데 그냥 갑자기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되고 투자를 안 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게 미팅이 자꾸 이제 다른 로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걸로 바뀌다 보면은 이게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서부 북미에 사는 사람들 특히 밴쿠버와 관련된 사람들 그럼 우리 영화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 투자자를 잃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만 잡이 일이 없어지나요? 거기에 에이전트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촬영하는 분들, 크루들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식당으로 가거나 자기 원래 이 직업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그러면 다른 일을 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산업이 낙후화되죠, 수준이.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부과되는 뭐 케이터링 비즈니스 그 한 달간 찍는데 그 촬영팀이랑 그러면 한 200명 되거든요, 비지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매일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트럭이라든지 푸드 트럭이라든지 그러면 밴쿠버에 있는 그런 그 관련돼 있는 그 연결고리 되어 있는 그 투자자들, 편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저기 좀 인생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세무역, 내수산업, 제조산업 저희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 내에서 법이 바뀌거나 뭐 인제 이렇게 되면 그런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그 주에 캘리포니아의 주에 뭔가 수입을 할 때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 우리 자체에서 좀 이렇게 프레셔 아닌 프레셔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게 되면은 관세 무역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권을 어 원하는 정치적인 일도 이렇게 연결되어는 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뭔가 이렇게 전기차로 내년에 바꿔야 되는데 전기 트럭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또 내연가스, 내연 계속 기름이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기름이 소진될 때까지 쓰겠다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들으셨죠? 그러면 기후 변화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 일 만들어진 게 다 이렇게 어 왜냐면 투자 예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치안, 관광 위축, 자영업 이민자 폐업, 온라인 마켓 플랫폼 이동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우리가 어떤 폐업하게 되는 가게로 움직이는 게 더 줄어들고 "우린 외식 안 해." 하는 분도 요즘에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왜냐면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내가 100 불짜리 뭐 하나 이렇게 뭐 회나 투고를 해 갖고 먹으면 한 4 명이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2인 가족에서 2 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 100불 가지고는 외식하게 되면은 팁에다가 텍스에다가 기름값이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며 하면은 그거 이상 위축되고
또 같이 만났던 사람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또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인제 뭔가 플랫폼도 배달 위주 아니면 만들어 놓게 서비스는 우리가 안 하지만 픽업만 가. 양은 대신 많게. 그러면 반찬 가게 이런 것들은 또 잘 될 수가 있죠. 식당 했던 가게들이 지금은 반찬 전문 메인 전골집 뭐 전골 뭐 그 돼지국밥 뭐 이런 걸 이렇게 패킹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또 인제 그렇게 되면서 공진화 전략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공진화 전략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표적으로 애플을 얘기해 볼게요. 애플은 생태계 자체를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애플만 공유하게 돼 있어. 애플 폰, 애플 컴퓨터, 애플 뭐 아이패드 요렇게만 서로 하고 뭐 플러그 충전기까지도 세상에 다들 애플 폰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너 뭐 쓰니?" "애플 쓴다." 그러면 충전을 못 했어. 그럼 남편이 연락 안 되고 막 싸움하고 "왜 너는 어디 가면 연락이 안 되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인제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애플에게 인제 프레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는 소비자의 권리인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의 알 권리를 네가 폐쇄해서 오픈하지 않아서 우리가 AI 오픈 AI 이런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정보를 이걸 데이터를 만들고 더 크게 생각하면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자꾸 커트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벌금을 때릴 거야." 막 이러면 "세금 때릴 거야." 막 이러면서 겁을 주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음 어떤 소프트를 꼭 애플에서만 앱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게끔 애플 관련된 앱들 이런 것들을 애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애플 외에도 살 수 있게끔 그 컨트랙을 바꿨다고 오픈 나름 인제 쪼끔씩 아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데 그게 오픈 소스가 다 돼 버리는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그걸 치고 올라오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탁 올라오면 챗GPT가 나와 버리면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소스가 개발했던 이건 챗GPT는 구글 폰을 쓰는 사람도 쓸 수 있고 애플 폰을 쓰는 사람도 쓸 수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폰을 쓰는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소스니까.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무궁무진하게 자꾸 이렇게 확장해 가고 익스텐션 해 가는데 그게 마냥 성공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증폭되는 과정은 굉장히 2000 년대 초부터 확 증폭됐죠. 95 년도부터 2000 년도, 2010 년, 2015 년까지 애플이 성장했다면 지금은 그 후반때부터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지금은 얼마 전에 또 오픈 AI 챗GPT는 유료 서비스를 왜냐하면 그걸 개발하는데 지금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죠, AI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오픈 AI라고 이름을 했던 것도 이걸 소스를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인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업들의 돈을 투자를 같이 해서 돈을 뭐 한 1 년에 $200 뭐 저도 그때 챗GPT 4를 한번 써 봤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딥시크가 나온 거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딥시크에서 갑자기 "우리는 무료로 쓰겠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만으로도 자율 경제하자. 왜냐하면 원래 중국에서는 그 전기차 세대는 우리가 리드하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눈치 빠른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오냐오냐 시장주의로 오픈해서 20 년을 지켜와서 모든 제조 공장을 중국에게
시키고 저렴한 것들은 다 중국이 만들게 하고 미국은 좀 돈 되는 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우리가 나스닥에 올라 상장돼 있는 모든 기술, 테크닉, 소프트웨어 쪽은 다 그쪽에서 맡고 있고 그 외에 외장 뭐 이 반도체는 한국 뭐 아니면 뭐 대만 뭐 그 중국에서 막 이 그거 그랬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 몰랐던 거지. 근데 전기차 만든다고 하니까 "니네들 안 돼. 인제 세미컨덕터 얘들도 안 되고 니네들은 이제 안 줄 거야. 나가. 여기 이 시장에서 나가. 너 자꾸 훔쳐가니까 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큰형님이 둘째를 쳤는데 둘째가 못 만들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딥시크로 완전 반전을 했는데 아무튼 그게 그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게 재밌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언제까지 막 완전 장악을 할 것 주식 시장에서 막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올라가고 불안해. 더 살 걸.' 막 이랬는데 또 그 좀 약간 제가 주식도 좀 30% 빠져 있지만 이게 다 많이 살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요 양자 컴퓨터가 올라갈지 뭐 로보트가 올라갈지 지금 다 요만큼이야. 요만한 보따리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어떤 직관력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야. 요런 어떤 급변하는 사회에 뭐라도 정보가 있는 그런 콘텐츠 그룹들과 함께 붙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술을 알게 되고 정보를 쉽게 알려주고 주변에서 또 정보를 줘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래서 공진화 전략은 진짜 "내가 너 이만큼 소스를 줄게." 이렇게 오픈하다 보면 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지금 콘텐츠도 캔버스 이번에 저기 스텔라 윤 리더님께서 월요일 날 미팅 줌 미팅이 매주 월요일 날 저희 어 포트 우리 그 줌 미팅에서 했던 콘텐츠인데 저 인제 그걸 끝나고 오픈창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오픈창에 올렸더니 제가 다운 받으면서 저도 인제 캔버스 쓰고 있으니까 공유한 앱이 같이 돼 있으니까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를 해서 뭔가 지금 제가 올렸던 요런 것들은 같이 만든 작업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리면 제가 또 쉐어하게 되면 쪼끔 더 좋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팀의 그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인제 그 원 포인트 전략 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결론은 원 포인트 업은요 또 하나 마지막 인제 열 번째로는 아 펭수가 얘기했죠. EBS에 우리 그 펭수 가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리는데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쪼끔만 더 잘하면 된다." 예전에는 1 등만 인정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 갖고 막 "너 지금 네가 1 등을 안 하면 그래 봐야 넌 은메달이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한다. 너는 동메달이다. 1 등만 살아나는 뭐 그런 거다." 그랬는데 어차피 초우량 기업들은 1 위, 2위 다투는데 어 내가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뭐 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보통의 하루 정말로 왜냐면 좀 슬픈 얘기지만 완전 천지개벽이 돼서 내가 뭐 완전 유명한 스타덤이 돼 가지고 진짜 돈을 막 모으는 그런 뭐 빌 게이츠나 그런 기회를 맞는 CEO들 뭐 일론 머스크나 돈 걱정 안 하고 진짜 막 우주를 화성으로 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제는 그 기업 내에서도 뭔가 예전에는 막 리더십을 따라라 막 이랬는데 뭐 멘토 멘티 막 이런 거 해 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너 지금 이거 되게 잘하고 있어.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파타고니아에서는 퇴사하는 직원이랑 이렇게 인제 가벼운 인터뷰를 하는데 그 파타고니아에 앉아서 "네가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영상을 같이 보여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성장했던 것들 그리고 피드백 여기서 왜 나가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그 파타고니아의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가는 이유를 통해서 또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뭔가 복리 그 직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보 보완해야 될 것들은 보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같은 소속감, 조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내가 여기서 자기 계발에 더 집중하는 그런 아 더 해 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대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키워드가 성장이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느냐의 트렌드에 따라 다른데 또 내가 또 뭘 잘하는지. 저는 어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텔링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이렇게 좋은 그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전해 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연습하고 또 어느 날 카메라 앞에 딱 서면 자연스럽게 말하던 습관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실력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 보고 얼굴도 좀 카메라 앞에서도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연습도 해 보고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교정이 되죠. 음. 그래서 '하나만 쪼끔 더 잘해 보자.' 그리고 기록하는 거. 이것도 기록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동생들이 라이브를 제가 켜면 "왜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왜 그걸 해?" 막 이래요. 근데 저는 BTS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레코드하는 just record.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리 있게. 굉장히 사람에게 막 심금을 울리면서. 그런 사람들도 조리 있게 글 쓰면서 올리잖아요. 작가적인 성향도 있고 또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글을 남기고 싶은 그런 또 본능이 있거든요. 또 남기면서 그때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을 찍어 놓으면 5년 전에 내 모습도 나오고 내가 썼던 그 글들이 '내가 이때 이렇게 앞으로 5년 위해서 이런 걸 해 놨구나.' 그런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씩 꾸준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저는 "잘하고 있죠? 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격려해 주고 오늘 이 10 가지 옴니보어 그다음에 아보아, 토핑 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법까지 이 중에 하나만 또 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